윤은성은 홍혜인이 백현우를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백현우가 홍혜인의 머릿속에 여전히 존재했다면 윤은성이 들어갈 자리 따위는 전혀 없었겠지만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의식이 돌아온 홍혜인에게 자신을 남자친구라고 간단히 소개한 이후에 윤은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퀸즈타운에서 그랬던 것처럼 백현우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는 것이었어요. 홍혜인이 백현우를 기억해낼 수 있는 소중한 기억들을 메모해두었던 노트를 불에 태워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백현우와 나눈 문자가 저장되어 있던 홍혜인의 핸드폰도 전부 초기화를 해버립니다. 아니 이거 내 핸드폰 맞아? 왜 핸드폰에 아무것도 저장이 안 되어 있지? 본인이 직접 초기화를 시켜놓고 뻔뻔스럽게 시치미를 떼는 윤은성인데요. 그런데 치밀했던 윤은성은 홍혜인의 물건만 없앤다고 하여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있는 홍혜인의 가족들이 있는 한 자신의 존재는 계속 부정당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윤은성이 그 다음에 한 일은 홍혜인을 가스라이팅하여 가족들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었죠. 너와 너희 부모님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 너를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면 독일까지 한 분 정도는 와볼 법도 한데 왜 한 분도 오지 않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뻔뻔스럽게 홍혜인을 속였고 기억이 없는 홍혜인은 윤은성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버리고 말아요. 마치 껍질을 까고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가장 처음 본 생물을 어미라고 믿는 오리새끼처럼 가장 먼저 본 사람이 하필 윤은성이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포 홍혜인은 조금 외로웠겠네. 결국 홍혜인은 공항에서 반갑게 맞이해주는 가족들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쳐버렸고 가족들은 홍혜인이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죠. 기적적으로 수술이 잘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서 꼭 안아줘야겠다고 다짐했던 김선아는 극도로 차가워진 홍혜인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홍혜인이 목숨을 건졌으니 기억이 돌아오게 하는 건 차근차근 생각해보기로 하고 홍범준을 비롯한 가족들은 먼저 백현우의 누명을 벗기는 데 집중하기로 합니다. 예전에 백현우는 이들에게 그저 딸과 결혼한 사위에 불과했지만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을 함께 감내하면서 이제는 아들 같은 존재나 다름이 없었고 홍혜인의 기억을 돌아오게 만들 사람은 백현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때마침 홍혜인이 귀국하기로 한 당일날 독일교 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백현우도 한국교 도소로 이송되었기 때문에 홍범준과 김선아 그리고 홍범자는 공항에서 홍혜인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백현우가 있는 교도소로 달려갑니다. 백서방, 도대체 누가 백서방한테 누명을 씌운 거야? 우리가 금방 꺼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일전에 김선아는 백현우의 방에서 도청장치와 이혼합의서가 발견됐을 때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곧바로 범죄자 취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백현우라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진국인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백현우가 누명을 썼다고 확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범행 시간에 운행됐던 버스 블랙박스를 조사해주세요. 아마 범인도 미처 버스 블랙박스까지는 삭제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친구인 김양기도 백현우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소식을 듣고 백현우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죠. 상황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니 당연히 홍혜인이 지낼 곳도 김선아와 홍범준이 있는 곳이 아니라 모슬이와 윤은성이 있는 곳이었어요. 분명히 없애라고 청부업자를 보냈는데 멀쩡하게 살아온 홍혜인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모슬이, 아니 너가 어떻게 용케 살아왔네. 어머니 말 조심해주세요. 모슬이는 홍혜인이 아들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아예 제거하려고 했던 것인데 기억을 잃고 나서야 윤은성의 옆에 있는 홍혜인을 보면서 일단은 그냥 냅두고 예의주시만 하기로 합니다. 홍혜인 하나 죽이는 것쯤이야. 기억이 돌아오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때 다시 실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모슬이의 머릿속에 치워야 할 사람이 새롭게 생긴 상태였어요. 그 사람은 바로 백현우에게 위험을 알려줬던 그레이스였죠. 그레이스가 쥐새끼처럼 양쪽에서 스파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모슬이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 홍혜인을 없애려고 한다는 사실을 왜 그레이스에게 넌지시 알려준 것일까요? 사실 모슬이는 그레이스에게 600억을 줄 생각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저 벗겨먹을 것만 깔끔하게 벗겨먹고 적당한 명분을 만들어서 그레이스를 아예 치워버릴 생각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동안 같이 일한 정이 있으니 마지막으로 그레이스에게 기회를 준 것인데 그레이스가 또다시 배신을 하고 백현우에게 힌트를 준 것을 확인하면서 인내심이 한계점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레이스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만 모슬이는 이미 그레이스의 통신 기록을 입수하고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그레이스는 600억은커녕 일전에 모슬이가 말했던 것처럼 지방의 꼬마 빌딩 살 돈까지 탈탈 털리게 되면서 퀸즈타운에서 완전히 추방됩니다. 야 이 미친 마귀 할멈아, 인간적으로 꼬마 빌딩은 줘야지. 박쥐처럼 왔다 갔다 했다가 결국 천벌을 받게 되는 그레이스인데요. 그런데 홍혜인은
홍혜인은 윤은성의 집에서 지내면 지낼수록 윤은성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도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인데 가족들과 오해를 풀고 싶다고 홍혜인이 윤은성에게 가족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말하자 절대로 만나지 못하게 막아서는 겁니다. 만나봐야 상처나 받지 뭐 좋을 게 있다고 보려고 하는 것이냐부터 나는 너가 그런 대접받는 거 두고 볼 수 없다는 미친 소리까지 시전하면서 홍혜인과 가족들의 만남을 아예 차단시키고 있었죠. 퀸즈 백화점에 들르라 치면 혹시라도 나비서를 비롯하여 홍혜인을 아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백현우가 스토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라도 할까봐 백화점도 가지 못하게 해대는 탓에 홍혜인으로서는 점점 윤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기억이 없다고 해도 기본적인 지능이 있는 멀쩡한 성인인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윤은성이 미처 없애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홍혜인의 mp3였습니다. 노트나 핸드폰은 안에 백현우와 관련된 것들이 적혀 있으니 보자마자 없애버렸지만 달랑 음악밖에 들어있지 않았던 mp3는 홍혜인과 백현우 오로지 두 사람만 알고 있는 증표이기 때문에 윤은성의 레이더망에 걸릴 수가 없었어요. 홍혜인은 우연찮게 mp3를 들으면서 봉숭아물이 들여져 있던 손톱을 봤을 때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저 별다를 것 없는 음악만 들었을 뿐인데 자신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잔뜩 맺히고 있었거든요. 이때부터 자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요. 그 순간 떠오른 것이 바로 백현우라는 이름 세 글자였습니다. 홍혜인은 아직 윤은성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어서 여전히 백현우가 스토커의 살인용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백현우라는 이름만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백현우만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지? 그래, 한번 얼굴이나 보자. 그렇게 홍혜인은 알 수 없는 감정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백현우를 만나러 집을 나서는데요. 정식으로 면회 신청을 하여 백현우와 1대1로 마주하는 홍혜인. 당신이 백현우야. 홍혜인은 윤은성이 백현우를 두고 스토커의 살인용의자라길래 불쾌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고 왔는데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백현우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합니다. 우린 또 만날 거야. 난 지치지 않고 계속 네 옆에 있을 거니까. 계속 옆에 있겠다는 백현우의 말을 듣고 역시 스토커가 맞나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도소를 나서는 홍혜인인데요. 하지만 이날 이후로 홍혜인은 잘 때도 백현우의 얼굴이 생각나고 밥 먹을 때도 백현우, 쉴 때도 백현우, 그냥 하루 종일 백현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누구와 함께 갔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수족관에 갔던 흐릿한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게 돼요. 이 수족관은 바로 백현우가 홍혜인에게 프로포즈를 했던 장소였습니다. 결국 홍혜인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혼자 수족관에 들르는데 먼저 도착한 의문의 남자를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남자는 백현우였어요. 백현우는 가족들과 김양기가 제출한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범행 장소에 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고 무죄로 풀려났던 것이죠. 백현우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던 운명적 장소여서 그런지 홍혜인은 우수에 찬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백현우를 보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백현우에 대한 기억이 돌아온 것이죠. 백현우 역시 홍혜인을 보자 눈물을 흘리고 두 사람은 그렇게 눈물에 포옹을 하게 되는데요. 백현우를 기억해내고 홍혜인이 가장 먼저 결심한 것은 자신을 가스라이팅하여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떼어내려고 했던 윤은성에게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현우씨, 당분간은 윤은성 집에서 있어야 할 것 같아. 계속 윤은성 집에 있겠다고? 기억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윤은성과 모슬이가 저지른 범행을 밝힐 단서를 찾아야겠어. 그래서 말인데 내 방에 있는 만년필 좀 가져다 줄래? 그 만년필에 녹음 기능이 있거든. 홍혜인은 할아버지가 사주신 녹음펜을 이용하여 이들의 대화를 녹음할 생각이었는데요. 기억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숨겨야 하니 심호흡을 한번 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윤은성의 집으로 들어가는 홍혜인. 아니나 다를까 윤은성은 말도 없이 혼자 외출한 홍혜인을 보면서 여지없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말도 없이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쩌려 그래? 홍혜인은 속에서 천불이 나고 있었지만 이들의 범죄를 밝혀야 한다는 일념으로 기억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꽁꽁 숨겼어요. 윤은성과 모슬이가 자주 대화를 나누는 거실 탁자 아래 안 보이는 곳에 몰래 만년필을 떨어뜨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날이 저물고 다음날이 되자 홍혜인은 유의미한 단서를 찾는 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하여 모슬이가 보이지 않는 틈을 타서 별 생각 없이 탁자 아래에 있는 녹음펜을 회수하는데 녹음펜 속에는 정말 충격적인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편성욱, 너가 한 일이니? 다 까발리겠다고 난리를 피워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 잘했다. 뒤통수를 칠 만한 놈들은 최대한 빨리 없애는 게 좋지. 그나저나 생각 잘했더라. 어떻게 백현우한테 뒤집어 씌울 생각을 했어? 홍혜인은 그저 추측만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 사건이 윤은성이 벌인 짓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자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의 치를 떠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억을 잃게 되면서 오히려 홍혜인과 백현우에게 기회가 와버린 상황. 백현우와 홍혜인은 윤은성의 범죄 사실이 담겨있는 이 녹음펜을 주주총회에서 터뜨릴 계획을 세우게 되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